1927년이 되면은 최홍종 선생님께서는 이 광주 지역 그 신관의 초대 회장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잠깐 또 시베리아 선교사라도 다녀오셨는데, 그 당시에 제주 지역 그 선교 활동이 여러 가지 공백이 생겨가지고 그 전남 노회에서 이 가서 일할 사람을 파견하게 되는데, 최홍종 선생님이 역량이 인정받아가지고 제주도로 파견이 돼서 2년 동안 모슬포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신관에 그 모슬포로 떠나기 전에 그 송배를 하는 장면인데,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회장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모슬포로 가셔가지고 모슬포 교회가 굉장히 지금도 작은 교회인데 그 교세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례 교인도 늘리고 장로도 세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제주 노회를 전남 노회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셔가지고 초대 회장에 취임을 하신 게 2년 뒤입니다. 여기 지금 제주 노회 성립 투표가 끝난 뒤에 회장으로 취임하셔서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가운데 두루마기 입고 계시는 분. 근데 그 제주도 모슬포 교회를 왜 떠나시게 되냐면은 20년대 말기에 오면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더욱더 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불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조선총독부 자료를 보면은 3만 명 이상 전국적으로 그렇게 환자 수는 불어나 있는데, 그 치료시설은 거의 1000명, 2000명 미만 그 정도밖에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이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환자,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도 치료를 받고 의탁할 때가 필요하니까 그런 활동들을 하게 돼요. 광주에서도 예양원에서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부산, 대구, 서울, 근교 이런 데 이제 그런 시설들이 생기긴 했는데, 그 1931년 그 모슬포 교회에 계시던 최홍종, 그 당시 이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한테 조선 나환자 공제회 회장 이종수 씨로부터 탄원서를 받게 되는데, 이 탄원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남, 그러니까 여수 예양원이죠. 거기도 지금 상당히 크게 시설을 확장했는데도 몇 년, 5, 6년 뒤에는 이제 포화 상태로 가지고 전남 여수 나병원 문 밖에는 전국 각처에서 입원을 희망하고 모여든 환자가 날로 늘어가면 심히 유감된 바라 정원 외에는 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저 가련한 자들을 서로 구조하자는 생각이 불일 듯하여 병원 문 밖에 토지를 건설케 하고 조선 나환자 공제라는 실로 애처로운 회가 병원 수용 환자 중에서 현금 조직하여 나온 지가 4, 5년이 되었도다. 참담한 그들의 사정을 제주도 모슬포 교회에 시무하시는 전 시베리아 선교사 최홍종 목사에게 고백하였더니, 그들을 위하여 출마하시게 된 목사님의 허락은 나 환자 2만여 명의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탄원서를 받고 그것을 허락하고 모슬포 교회를 떠나셔서 이제 육지로 나오셔가지고 소위 이 나 환자 공제회 일을 보시는 게 1931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1930년대 가면은 한센병 환자를 위한 가장 본격적인 활동들을 전개하시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나환자 진료소가 1929, 30년 그 당시에는 세 군데, 집단 수용소가 한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치료 가능 인원이 2,000명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전체 환자는
3만 명 정도 해가지고 10분의 1도 안 되는 환자를 돌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또 그 당시에는 이 일반인들이 한센병 환자에 대한 공포감, 그런 뭐 저주 이런 것들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방치된 환자들을 거두어 들여서 같이 치료하고 같이 동거동락하는 그러한 어떤 운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환자 공자회 같은 그런 조직이 물론 그런 쪽에 나환자 치료 대책 수립하는 조직이긴 한데, 워낙 그 지방에 있고 소규모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하시는 일이 전국적인 조직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31년에 가면은 종로 그 YMCA 그 신축한 그 중앙회관 사무실에 나 환자를 위한 전국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대표적인 그런 그 지식인들, 그 다음에 지도자급 인사들을 참여시킵니다. 그 당시에 이 조직에 참여한 인사들을 보면은 윤치호, 김병로, 신홍후, 한용운, 안재홍, 조만식, 송진우, 현준호 등 지금 이름을 대면 거의 알만한 그런 인사들이 되게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 일을 실무 총괄을 하는 상무위원으로 이 일을 조직하셔가지고 이 일을 추진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조직과는 관계없이 또한 광주 YMCA도 보셨기 때문에 YMCA는 회장을 3번이나 이렇게 나눠 가시면서 했는데 30년대에는 광주 YMCA에서는 농촌 계몽운동, 농촌 실습학교 같은 것들을 어비슨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농업 그 기술 교수를 갖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농업학교를 운영했는데 그 사진입니다. 목사님 YMCA 회장 때 계시고 그 학생, 졸업생들, 선생님들, 뭐 이사분들, 그리고 이제 그 YMCA 인사들 이런 건데, 이거보다 이제 한센병 환자들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모금 운동을 하고 총독부를 압박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돼요. 나환자 근절협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전국 조직을 만들어서 아주 유명 인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전국 지부를 만들고 이 조직화를 시작하고 모금을 시작합니다. 근데 모금은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신동아 같은 잡지에 그 기사들이 나오는데 모금액이 많이 늘지 않아서 실망했다는 그런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인들이 그 시민적인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당시의 나환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 추동력을 조선 총독부에서는 상당히 그 위험한 시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 조직을 와해시키는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윤치호랄 그 유명한 인사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조선 총독부에서 관주도로 이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서 만들 테니까 그걸 해산을 하고 이쪽에서 그 공식화해서 만들자고 설득을 하게 돼가지고 한 1년 반 지난 뒤에 그분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오방 선생이 만든 그 나환자 근절협의회는 그 뭐라 그럴까 활동을 중단하고 조선 총독부의 나환자 근절협의회 활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방지한 대신 예산을 투입하고 법령을 새로 제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한 게 소록도의 확장입니다. 소록도의 확장. 굉장히 그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는 그 오방 선생이 만든 전국 조직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해를 해가지고 그걸 와해시키는 작업을 했고, 조선 총독부 쪽에 조선 나 예방협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조선 나 예방령 법률을 제정을 하고 소록도 확장 계획 10개년 계획 같은 걸 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소록도 그 병원이 처음에 한 100명 정도로 20년대에는 100명 정도 수용하는 시작을 했는데 이 법령 개정이랄지 조선 총독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10년 뒤에는 6,000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로 소록도가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그
뭐랄까, 바탕에 되는 작업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사진은 해방 뒤 3.1운동 때 그 옥고를 같이 치렀던 그 독립투사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그 표정들을 보면 확실히 무슨 지사연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서 이 사진을 여기다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러니까 소록도라는 게 오방선생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은 1915년 4월에 이게 열었는데 1917년 아주 작은 규모의 41동의 집을 지어서 분산일에 수용을 했는데 100명 정도를 목표로 했으니까 얼마나 형식적인 거였겠습니까? 20년대 내내 그러다가 30년대에 이제 조선 그 근절협회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법령을 만들면서 6,000명 규모로 10년에 걸쳐서 이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30년대 최홍종 선생, 최홍종 목사님께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활동의 의외로 지금 심층적인 분석을 해보면 커다란 영향, 큰 일을 이루어내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록도 그 건물들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30년대 가면은 이 조선 총독부가 이 한센병 환자들의 문제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것들은 또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신문들을 보면은 1933년에 광주, 대구, 부산 등지에서 뭐 300명, 어떤 때는 700명까지 나 환자들의 권리대, 그러니까 데모가 있었어요. 데모.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권리대 후에 6가지 요구사항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연합대회들이 여러 가지 데모한 뒤에 최홍종 그 선생님께서 총독부로 그걸 갖고 가서 그 전달을 하고 요구를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신문 기사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조선중앙일보 같은 1933년 4월에 조선중앙일보에 나 환자를 위한 6개항의 건의를 최홍종 목사가 총독부에 가서 제출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까 잠깐 직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선 총독과 펼친 구라 사업 핵심 사업, 소록도 병원의 확장에 큰 역할을 하신 거, 이런 것들을 30년대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30년대 아주 젊었을 때 모습이고, 돌아가시기 한 2년 전, 이게 80대 들어섰을 때 모습입니다. 그 오방 선생님의 일대기는 본인이 그냥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많은 기록 같은 것을 남기지 않고, 또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숨어서 나 환자, 한센병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삶을 50년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그 기록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순태라는 소설가께서 여러 가지 구전 자료랄지 다른 자료들을 집대성을 해가지고 실명 소설을 쓴 게 있어요. 성자의 지팡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나왔을 때, 그해 아주 좋은 평을 받았어요. 중앙일보에서 매년 12월 31일이 되면은, 그해 책 한 권을 뽑아가지고 연말 그 북 리뷰를 하는데, 1900 몇 년이더라. 90년대 이 책이 나왔을 때 송년 리뷰 책으로 이 책이 뽑혔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1933년에 광주, 대구, 부산 뭐 이런 데서 그 골기대 그 데모 움직임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비슷한 얘기를 소설화한 게 소위 그 구라 행진입니다. 그 나 환자들이 모여서 걸어서 총독까지 가서 요구사항을 그 총독에게 전달을 하고,
그래서 그 요구사항이 받아주도록 그러하는 노력을 했다는 아주 감동적으로 그런 그 대목이 있어가지고, 그 30년대 그 나환자들의 집단 행동을 구라 행전으로 묘사한 게 있어서 흔히 이런 용어를 많이 써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자들이 좀 더 다각적인 방면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방이 되고, 해방 직전에 오방 선생께서는 한국 기독교계에서 신사참배를 찬성을 하니까, 이 평신도에게 고한다는 아주 그 준엄이 꾸짖는 그런 성명서 같은 편지를 그 성서조선이라는 김교신 씨가 하던 그 기독교 잡지에 기고를 해서 쓰시고, 무등산 정심사 계곡에 오방정이라는 초막집을 짓고 사셨습니다. 한 10몇 년 동안. 그런데 해방 뒤에는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해방 뒤의 활동들을 보시면은, 중심사 근처에 그 의대 허백년 선생과 3회 농업학교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농촌 지도자들을 기르는 사업, 초대 교장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1945년에는 다시 이제 한국인들 손으로 한국 나예방협회를 주도적으로 또 조직을 하셔가지고 그 활동을 다시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1955년에는 이제 그 한스병이 완치되거나 많이 좋아져가지고 음성 환자가 된 분들을 위한 정착촌을 나주에 만드셔가지고 그걸 호혜원이라 이름 붙여가지고 그것을 육성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셨어요. 그래서 나주 호혜원 사업은 이 농촌 자립 사업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한 사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뒤에는 그 결핵 환자들이 그렇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센병은 20세기 초반에 굉장히 만연했던 그런 사회적인 병이었다 할 것 같으면은 해방 전후에서는 결핵 환자들이 많이 불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국립 그 결핵 요양소가 마산 한 군데밖에 없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결핵이라는 것은 공기전염이 되는 병이어가지고 그런 집단 수용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1955년에 백십자 여명회라는 폐결핵 환자 구제 활동을 위한 단체를 만들고, 여러 가지 그 반문을 갖다가 본회의에서 모금하고 참여시키고 해가지고 이 지산동에 1958년에 송등원이라고 하는 결핵 환자를 위한 격리 수용시설, 그러니까 산속이죠. 산속에 초가집등 같은 것들에 격리시켜서 제중원에 그때는 카딩톤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 분이 계셨는데 의약품은 그런 데서 제공을 받고, 그 다음에 결핵 환자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돼지 같은 걸 기르고 그래 자립하면서 치료를 하는 그런 게 송등원입니다. 그건데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래요. 공기 좋은 데서 운동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환자들이 몰려들으니까 그 근처 주민들이 또 많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몇 년 뒤에는 그 당시에 이제 원효사 계곡 아주 높은 무등산 계곡으로 다시 그 당시에는 이제 버스도 다니지 않고 좀 걸어 다닐 때니까 아주 꼴짝이에 무등원이라는 그런 결핵 환자 시설을 만들어서 한때는 뭐 200명 상당한 수의 환자들과 마지막 말년을 보내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교회를 짓고 같이 치료하고 예배 드리고, 이 사진은 나주 호혜원 아마 잘 되고 있을 때 커다란 그 주민들 그런 사람들하고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고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 그러니까 해방 후에도 호혜원 같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활동은 놓지 않으셨지만 그 외에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나중자들, 결핵 환자랄지 고아랄지 이런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시다가 86세, 1966년에 돌아가셨는데 1966년 5월 14일 영면을 하셨습니다. 소천을 하셨는데 그 날을 광주시에서 공휴일로 정하고 해방 후 최초의 사회장을 광주 공원에서 거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모습입니다. 그 시가를 지나서 장지로 가고 그때 나주 음성 나환자랄지 또 그 빈민 구제 활동 때 같이 그 동고동락했던 그런 빈민들, 그런 거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프랑카트도 들고 자기들도 상주라고 해서 두 권을 쓰고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억을 그다음에 아까 그 성자의 지팡이라는 소설을 썼던 문순태 작가가 그 당시에는 전남일보였던가 그 기자여서 그때 가서 취재를 했다고 그래서 그분이 쓴 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했던 문순태 기자의 글입니다. 내게는 아직도 오방 선생님의 장례식 장면이 뚜렷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5월 18일 무등산의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고 햇살에 눈에 부신 늦봄의 광주공원, 햇볕 아래 기자인 나는 오방 선생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광주시 사회장으로 엄수된 장례식장에는 광주 인근에서 몰려온 거린들, 무등산에서 내려온 결핵 환자들, 나주 호혜원과 여수 애양원에서 온 음성 나환자 등 수백 명이 몰려와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며 땅을 치고 통곡했다. 비로소 광주 시민들도 성자를 잃은 큰 슬픔에 잠겼다. 이런 글을 나중에 남겼더라고요. 광주, 그래서 이제 어떤 영적인 지도자,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을 받는 최용정 선생님은, 여기 적힌 대로 그 최초가 많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신자, 최초의 장로, 최초의 목사, 최초의 시베리아 선교사, 그 다음에 뭐 YMCA 설립자, 3.1운동 주도자, 그 다음에 최초의 구라운동가, 최초의 빈민운동가, 이걸 전부 합치면 아마 최초의 자유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YMCA에서 그 여러 사람들이 추모하는 글을 모아서 화강동진의 삶이라는 책을 1990년대에 냈는데, 이 화강동진이라는 말은 1948년 10월 달에 김구 선생이 광주를 오셔가지고 행사가 끝난 뒤에 증기수평 계곡 오방정에 거기서 쭉 살아오시던 오방 선생을 찾아 뵙고, 김구 선생이 사실은 나이가 4살인가 더 많으신 분인데 거기까지 찾아가셨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시고, 아마 틀림없이 아마 정치를 같이 했으면 아마 그런 의사를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뜻이 없으시니까 환자들, 결핵 환자들, 빈민들, 고아들 이런 계속 하시다가 그러니까 먹을 갈아서 노자의 이 글을 써주시고 갔어요. 화광동신, 스스로의 빛을 누구로뜨리고 먼지와 함께하라는 그런, 그러니까 오방 선생이 딱 맞는 글귀를 뽑아주셨고, 그리고 광주에서 만난 뒤에 서울로 가셔가지고 또다시 편지를 길게 써서 보내시면서 휘호를 하나 더 보내시는 게 이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노자의 글인데, 지인자지, 사람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자지명,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가장 명석한 사람이에요. 승인자 유력,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죠. 그러나 자승자강,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강한 사람이다. 지족자부, 누가 부자냐면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예요. 강행자 유지, 힘차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의지가 있는 사람. 불실기소자 구, 자기의 위치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오래 갈 수 있는 것이고,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마지막이 제일 좋아요. 사이불망자 수. 누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냐? 사이불망자. 죽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영원히, 오래 사는 사람,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노자인데, 대한민국 30년 10월, 백범 김구, 최흥종, 노 선생 존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신데도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글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호가 됐습니다. 아마 최홍종 선생님은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살다가 정말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남겨주고 가지 않으셨지만, 남겨주지 않고 가셨지만은 불실, 아니 사이불망자, 우리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